예, 안녕하세요. 국민대의 이상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 백신 개발이 시작되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갖다가 맞이할 것인지, 또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코비드-19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은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3월 말 모스크바 붉은 광장과 8월 말 상피테르부르크 궁전 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올 3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날 모스크바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 국민의 외출을 금지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가격리는 8월 말까지도 좀처럼 수고들지 않아서 급기야 내년 같았으면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가득 찼을 상피테르부르크 궁전 광장의 8월 모습은 을씨년 쓸기까지 합니다. 네, 올해는 한러 국교 정상화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문화 행사와 인적 교류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웨비나 형식을 빌어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12월 10일 한러 정경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한러 양국 전문가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참가했던 많은 양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경제협력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당히 많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들은 과거 안전하고 값싼 이런 곳을 선호해서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곳으로 자기의 생산 거점들을 옮기고자 합니다. 실제 해외에 나가 있던 생산 거점을 자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니어쇼링 또는 인접한 국가로 옮기는 니어쇼링 현상이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군사안보 못지않게 인간안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처럼 노동 집약적인 제품은 타국에 생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커질 것입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물론 과거 트럼프식의 일방주의적인 관세 부과 방식과 같은 것은 줄어들겠지만 첨단 기술 경쟁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화웨이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몰아내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누가 더 선점할 것인고 또 글로벌 기술의 표준을 누가 먼저 가질 것인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였던 비교우위와 비배타적 자유무역 질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러시아 경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탈피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에너지로부터 벌어들이는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푸틴 집권 사기 들어서 러시아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을 육성해서 이를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편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에너지로부터 벌어들이는 불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26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스크바에서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검색 엔진 업체인 얀덱스, 그리고 메일 포털 업체 메일.루, 그리고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 불려지는 V컨택트 등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이 출연하고 더 많이 발전해서 러시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로부터 벌어들이는 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LNG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는 북극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북극해에는 러시아의 가장 큰 가스전 3개 중에 2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해 야말 가스전, 북극2 가스전을 포함해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광물 자원들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아태 지역 시장으로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들은 결국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견한 것양 우리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KT는 러시아 국영철도공사와 더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하는 협력 방식이 원격 의료, 즉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IT 기술을 러시아 기차역과 거점병원에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분당 서울대병원 역시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혁신도시 스콜코보에 새롭게 병원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러시아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 진출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을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러시아의 의료 관광객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에 AI 연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높이 산 평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AI 분야에서는 러시아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러시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곳에 AI 센터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채용되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모두 삼성전자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0명까지 이 연구원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아마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목한 결과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러시아 IT 포털 업체인 얀덱스와 자율주행차 서비스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기업은 러시아 현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부분의 선두기업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IT 업체가 러시아 철도공사랑, 그리고 우리의 전자업체가 연구소랑, 그리고 자동차 기업이 IT 업체랑, 이런 다양한 이 업종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연구소와 더 많은 대학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극 개발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쉐빙 LNG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호를 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쉐빙 LNG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극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또 실제로 쉐빙 LNG선은
북극 자원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쉐빙 LNG선을 수주하면서 러시아와의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새로운 협력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러한 협력의 방향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무엇보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비대면 의료, 교육, 공연 등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5G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업들, 가스프롬, 스베르방크 같은 국영 기업과 국영 은행들도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신규 사업 분야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주목한다 그러면 당연히 협력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대표적인 게 5G 인프라 구축, 그리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 러시아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AI 분야, 또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필요한 사물 인터넷. 왜냐하면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 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 그러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은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구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 공급을 바꿀 때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안보도 중요합니다. 전략적 가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재설정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북극 자원개발 참여는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북극 자원개발은 그냥 단순히 북극 개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조선산업과의 협력 가능성, 또 북극 인프라 개발에 참여 가능성, 또 새로운 기술 적용에 모색들, 테스트 베드와 같은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북극 자원개발은 단순히 자원개발에 그치지 않고요. 관련되는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지경학적 협력 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코로나19가 닫힌 성곽의 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협상 중인 러시아와의 투자 및 서비스 분야 FTA는 이런 닫힌 성곽을 여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양국의 시장을 서로에게 개방하는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는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투자 및 서비스 분야 FTA가 양국 사이의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로 삼각협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을 양국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남북로 삼각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방경제 협력의 중심이 되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양국 간의 협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